12.3 비상계엄 1년을 닷새 앞둔 오늘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계엄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장파 의원들은 20여 명이 연판장까지 돌리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험에도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책임 있는 정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도부가 사과를 안 해요.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저 나름의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랑 같이 같이 메시지를 내실 의원님들이 좀 계시고 제가 어제 20명 얘기를 했는데 좀 그 정도는 좋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연판장 돌린다거나 아니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한다거나 그렇죠.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죠. 그 20여 분이라고 했는데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늘어날 가능성도 매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는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싸워 나갈 것인지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까지 모아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태 의원도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사과할 건 사과하는 게 정치 도리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하도록 길을 터준 장본인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다. 자, 김용태 대변인. 소위 이제 소장파 의원들이라는 분들이 숫자까지 특정했습니다. 20여 명이 연판장까지 돌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선 지금 여당에서 야당 신세가 되고 또 정권을 빼앗긴 이런 참혹한 당내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발언을 하는 또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는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네, 이해는 가지만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상황을 보면 결속이 무엇보다도 절실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의 총력이 대장동 추징금 환수 그리고 또 이 사법 파괴를 맞고 그리고 또 법치 회복을 하자라는 당의 주요한 이 기조가 있는데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사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초선 20명이 연판장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의제가 바뀌는 그런 양상을 본다면 지금은 좀 자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당에서 오늘은 대구입니다. 규탄 대회를 하고 있고 민생을 듣겠다라는 그런 레드 스피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에 참여를 같이 하시면서 목소리를 내준다면 그나마 좀 낫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이렇게 내부를 향해서 돌을 던지시면은 많은 당원분들이 보시기에는 내부 총질이라고 또 나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발언들은 당 내에서 지도부에게 직접 얼굴 보고 혹은 전화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사과라고 하는 거는 제가 누구보다도 사과를 뼈저리게 했던 사람인데 혁신위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대선 패배 이후에 혁신위에서 가장 처음 1호 혁신안으로 냈던 것이 이 윤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그리고 또 뼈아픈 사과, 진심으로 사죄한다라는 것을 1호로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당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많았습니까? 왜 지금 너희들이 사과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실 1년 동안의 이 계엄 이후에 시간을 복귀할 것이 아니라 당에서 이 당원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지난 윤석열 정부, 지난 윤 정부 때 있었던 32번의 탄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입법 폭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산 삭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년치를 복귀를 해야지 왜 1년만 가지고 사과를 한다고 하느냐라는 목소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장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해서 다 더해서 아마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내부적인 목소리는 내부 안에서 좀 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장파 의원들의 집단 행동 예고까지 2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전체 의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숫자인데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오늘 보수의 심장 대구로 내려간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 의미를 부여할 만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작년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 때문에 사찰을 위협받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계엄도 막지 못했고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 탄생도 막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흩어져서 이재명 독재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재명 아웃! 이재명 아웃! 민주당 퇴장! 정영재 변호사님,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한 메시지예요.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계엄과 관련돼서 사과라는 표현을 쓴 게 이번이 처음 같아요.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소장파 20여 명이 집단 행동 나설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사과할 거면 제대로 사과를 해야지 말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가운데 조금 이렇게 순화해가지고 사과하는 듯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그 공감을 할 것인가. 이 정도로 안 된다?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엄을 통해서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바보입니까? 민주당이 작년에 계속 입법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온갖 탄핵하고 이랬던 것을 계엄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계엄 전에도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고 있었냐면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이제는 다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 15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죄 판결 나왔어요. 예. 그 2년도 넘게 6개월이면 끝내야 되는 거를 2년도 더 넘게 이렇게 질질질 끌다가 드디어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다음에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직선거법상의 634 원칙 빨리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이면은 이제 모든 판결이 끝나간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6개월만 더 참으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그 힘을 갖다 잃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나오고 꼭 18일 만에 비상계엄 선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한 입법 폭거가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그런 사태를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행동 누가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년이 되도록 어떻게 그 당시 여당, 지금 야당 대표가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호소하느냐.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가지고 국민의힘이 과연 재집권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차 교수님, 예.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표현은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책임을 통감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 10여 년 전에요. TV에서 아주 유명했던 이 코미디 프로그램의 코너 중에 각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오늘 지금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과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는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사실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요. 기승전 윤석열 아웃이에요. 명백한 윤석열 아웃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결국 오늘 발언의 결론은 뭡니까? 기승전 이재명 아웃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눈높이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지금 장동혁 대표 이야기 맨 모두 발언이 뭡니까? 작년 계엄을 통해서 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정말 뭐 민주당의 그 입법 독주라든지 출탄핵 부분은 지난 헌법재판소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파면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비상계엄이었고 그것이 내란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자신의 사과가 드러야 되는데 결국 사과를 빌미로 해서 결국은 대여 공격의 하나의 뭐랄까요, 이 지금 정치 레토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고, 예. 사실 지금 국민들이 이번 지금 내란 재판 그리고 또 김건희 재판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잖아요. 당시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어떤 마음으로 했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있고, 그리고 이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추문들이 하나 둘 명백하게 다 지금 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이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표달라고 손을 내민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내의 양심적인 소장파 의원들의 주장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소장파 20명의 또 집단 행동 예고까지. 어제 저희 단독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계엄 1년 되는 날 당이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과거와의 절연이 필수적이다 라는 입장을 전달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